앞서 보신 대로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을 했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서울에서만 27개 동이 지정이 됐어요. 네. 이렇게 동 단위로 지정한 이유가 뭐죠? 우선은 이제 예전에 구 단위로 지정할 경우에는 네.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같이 지정을 받기 때문에 피해를 봤거든요. 같은 구 안에서도 지역이 넓으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동 단위로 지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 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최근에 강남 4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그 원인이 바로 재건축 시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 재건축 시장이 그 가격 상승 원인이었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27군데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천이나 분당 이런 지역은 빠졌단 말이에요. 네. 서울만 적용하면 되겠다. 이런 네. 판단을 한 이유가 뭘까요? 꼭 그런가만은 아니고요. 네. 서울도 역시 이제 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목동 신시가지도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 재건축 시장이 진행돼서 분양되지 않는다면 네. 어차피 시행되게 되면 나중에 가격 오르면 규제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동 단위로 지정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동 단위로 지정한 거를 인근의 그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 또 한 번 지정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하게 지정하지 않아도 가격이 오른다면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외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재건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지정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우선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그 공공택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처럼 이제 가격을 통제받게 됩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 민간 택지 62개 항목을 공개해서 좀 분양하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 7개 항목으로 좀 규제할 겁니다. 네. 그래 되면 첫 번째 토지비와 토지비 가산비. 소위 말하는 보유세를 비롯한 취득록세는 전부 인정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간 이자도 계산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근데 문제는 토지비를 평가할 때 지금까지는 조합이 의뢰하고 시군구청에서 의뢰해서 합산한 평균 가격을 했는데 네. 이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청과 시청이 직접 의뢰해서 토지 가격을 산정합니다. 거기에다가 달라지는군요. 네, 거기다 이제 3월과 9월에 국토교통부가 표준건축비를 발표합니다. 네. 이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서 건축비 가산비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거의 원가 수준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지금 뭐 가격이 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도 상당히 내려가죠. 네. 네.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 동 단위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정된 동네 옆 동네가 오르는 풍선 네. 효과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네.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진행되면은 그 주변 지역도 역시 재건축이나 재개발 때문에 오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존에 이사가는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네.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 되면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 되면 아마 정부는 뭐 서둘러서 또 동 단위로 규제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네.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이런 우려 많이 하잖아요. 공급이 줄어서 결국엔 집값이 더 오르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내년도 4월 말까지 좀 유예돼 있잖아요. 네. 그 전까지 서둘러서 이거를 피해가려고 앞당겨 분양하는 물량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가격을 규제하다 보면은 사업을 연기하거나 또는 포기하는 단지가 나타나게 되면 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이 서울만 포함됐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 투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던데요. 이게 네. 현실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현재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고요. 또 대전이 또 세종시보다 저평가됐다는 것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네. 광주도 남구나 동구가 역시 가격이 지난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유동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지방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 정부가 뭐 강력한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오르지는 못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시세보다 많게는 30%까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만약에 서초 강남 지역처럼 이 도심지에서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오르는 지역은 네. 원가 개념으로 분양하게 되면 적어도 30-40% 정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러지 않은 지역은 뭐 크게 차이가 안 나게 한 10% 정도밖에 차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지금 서울 특히 강남 4구를 타겟으로 부동산 시장, 재건축 시장 안정화를 꾀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일반 분양분보다는 이 규제받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는 30-40% 정도 낮은 금액으로 분양 가능합니다. 네.
결국에 이런 대책들을 계속 내놓은 이유가 서울 집값이 특히 불안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좀 안정될 수 있을까요? 우선 재건축 시장은 안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오늘 발표한 정부의 대책이 두 가지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만 알고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규제 지역에서 자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지난 8월 이후에 거래된 양을 국토부는 전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 내년 2월부터는 상설기구를 설치해서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재고주택 시장도 가격이 하락하거나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대책들보다는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 이 부분이 가장 무서운 그렇죠.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하던데요. 네, 맞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네. 이 자금 계획서가 만약에 철저하게 조사하게 되면 편법 증여나 또는 뭐 불법 대출 같은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네. 김현미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장 불안이 제한되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 네. 이 말을 계속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네.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더 내놓을 추가 대책이 있긴 있는 겁니다. 많이 있지요. 만약에 재건축 시장 같으면은 네. 재건축 연한이 지금 30년입니다. 이걸 35년, 40년 늘려서 재건축 시장을 연장할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1가구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70%까지 되는데 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낮출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아예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건 보유세 인상도 있고요. 네. 또 내년부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임대주택 시장에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이 청구제를 연장함으로써 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보관일 겁니다. 오늘 김현미 장관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아직도 추가로 쓸 대책들이 여전히 몇 가지 정도는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렇죠. 네. 지금 시장이 아직은 그렇게 안정화되는 적은 아닌데요. 네. 만약에 안정화되지 않으면 동별로 더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별로 지정하면서도 지역별로도 역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